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0명이 증가한 6,684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634명은 전국 6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939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8명입니다. 어제 하루 66명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고 오늘은 88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122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028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0.3%입니다. 총 확진자 6,684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41명, 기타 1,98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3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55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및 시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진단검사 현황입니다. 대구시는 병원 근무 간병인 그룹이 잠재적인 집단 감염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3월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를 대상으로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368명 중 약 97%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체 검체한 2,289명 중 2,118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17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79명은 조속히 검사하여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 검사 현황입니다. 대구시는 제2미주병원에서 환자들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월 28일부터 정신병원 16개소 환자를 대상으로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16개소 2,415명 중 약 67%인 2,61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체한 1,610명 중 273명은 음성으로 나타났고 1,337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805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구 지역 감염 의료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3월 28일 대구 지역 감염 의료진 확진자 121명의 현황을 제공하면서 이중 신천지 교인 34명의 현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1명 가운데 의사는 14명, 간호사는 56명, 간호조무사 50명, 비의료인 1명입니다. 이중 신천지 교인은 36명으로 확인되어 정부 발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감염된 의료진 121명 중 60명은 완치, 32명은 병원에 입원,
26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1명은 자가격리, 2명은 타 지역으로 관리 이관되었습니다. 감염 의료진 확진자 자료 제공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 확진자까지 제공됨으로써 대구 감염 의료진 30% 신천지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자료로 인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 지역 전체 의료진의 상당수가 마치 신천지 교인인 듯한 착시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모든 직업군에 대한 감염 확진자와 신천지 확진자가 제공되었거나 전국의 감염 의료진 확진자와 신천지 확진자가 제공되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오해라고 여겨집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대응의 중심 대구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방역 대응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료진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 오직 사명감으로 묵묵하게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439명입니다. 이 중 319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49명이 음성 판정을,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57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20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학이나 여행 등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대구 시민 모두가 자발적 봉쇄를 선택하고 고통을 감내하여 인내한 결과 지금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일반 확진자 수는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 다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또다시 대구 시민 모두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입국 후에 바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고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선별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타지역 의료진에 대한 거소 및 사전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확진 환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습니다. 3월 29일 거소 신고인 명부를 확정한 결과 전체 거소 투표 신고자 3,940명 중 확진 환자는 189명이 신청하였으며 4월 5일부터 거소 투표 확진자에게 투표 용지를 우편 발송합니다. 발송받은 투표 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관리위원회에 4월 15일 18시까지 도착하여야만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거소투표는 28일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투표 기간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료 지원을 위해 타 지역에서 오신 의료진은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신우 단장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08번째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여자 94세였습니다. 치매와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 18년 11월 14일부터 입원하고 계시던 중 3월 20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3월 22일 날 부산의료원에 전원 가셔서 치료 중 3월 30일 09시 0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09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여자 98세이십니다. 기저에 치매, 심부전,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고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3월 18일 날 코로나 검사 확진을 받으셨고 3월 19일 날 대구 동산병원에 전원 가셔서 치료 중 3월 30일 13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110번째 사망자는 남자 65세십니다. 발열 등이 있어서 확진을 받은 날짜는 3월 1일이십니다. 3월 5일 날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서 쭉 치료하셨으나 3월 30일 날 10시 3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사용하고 있는 체중증에 해당하시는 분은 33명입니다. 에크모 사용은 9명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연 부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3월 30일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1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가 2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10명, 해외 관련 1명, 역학조사 중이 1명입니다. 신천지는 신천지 신도의 가족으로서 자녀들로서 이 두 사람 모두 신천지 신도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1명,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2명, 해외 유입 조사를 통해서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요양병원과 대실요양병원에서 각각 환자 1명과 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는 환자 50명과 종사자 5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3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기 전파보다는 비말 감염에 의한 밀접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실요양병원과 하나의 감염 사례로 유행 사례로 보고 최초 감염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적하기로는 특정되지 않은 외부 감염원에 의해서 두 병원 중 한 곳이 우선 감염되고 이후 환자나 직원들 사이의 접촉이나 3월 18일 대실요양병원에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3월 18일 이전에 공동 사용되었던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발생 양상이나 감염된 확진자들의 폐렴 진행 정도 등을 미뤄볼 때 적어도 최초 발생 시기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실요양병원인 경우에 3월 4일에서 11일 최초 유증상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두 병원의 퇴원 환자 종사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은 이미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인근에 위치한 한솔병원은 확진 검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9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층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1층과 2층의 직원들 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제2미주병원의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호트 격리 과정에서 종사자나 환자들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호트 격리 대상자들은 일반인이 아닌 이미 감염원에 노출되어서 발병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폭로되어진 강도에 따라서 병상을 재배치하고 이를 돌보는 직원들은 개인보호구 착용이나 접촉주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된 상태로 환자들을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신속히 전원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이제 제2미주병원에 어제 다수의 환자가 확진되어졌는데 이들의 발생은 잠복기를 고려할 때 코호트 격리 시점 이후에 발생되었다기보다 그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BS 김동훈 기자님. 예, 저 KBS 김도훈 기자입니다. 김종현 부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2미주병원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환자들 중에서 이제 감염된 환자들 중에서 좀 상태가 나쁘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남아 있는 이제 코호트 격리돼서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물론 이제 정신병동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좀 주의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코호트 격리 외에 치료 방법 같은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부 대구의료원으로 전원되어진 환자들의 흉부 방사선 촬영상에서 폐렴이 상당 좀 진행된 분들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구의료원에서 이분들의 폐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 중에서도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숫자도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예, 저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입니다. 저 김종현 부단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대실 요양병원이랑 제2미주병원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외부 감염원으로 인한 집단 감염 발생한 걸로 추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추적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저희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건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가 역학적 관련성, 이미 확진되어진 환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염원으로 추정된다라는 근거가 어떤 거에 따른 것인지, 뭐 CCTV 분석인지. 네. 확진되어진 분이 저희가 그 대실 요양병원에 계속해서 드나들었던 저희가 정황을 파악했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과 접촉했는지 몇 월 며칠 몇 번을 통해서 저희가 대실 요양병원에 드나들었는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TV조선 이심철 기자님. 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야간에 교인이 모여서 집단 예배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처벌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 평일에 집단 예배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단속을 하는 스케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이런 교회에 대한 명단 공개가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어제 집단 예배를 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 처벌 기준이 있습니까? 있으면은 저희들 자각 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저희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BC 권윤수 기자님. 네,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김종현 부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이 청도 대남병원과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결국 대남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하다가 나머지 음성 나온 환자들을 결국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그런 조치도 지금은 고려를 하고 계신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밀접 접촉자 중에서 음성이 나온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환자 발생이 전청에 걸쳐서 사실은 되고 있고, 저희가 그 공조는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8층, 9층, 10층, 12층에는 이 밖으로 반하는 팬 말고는 별도의 공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팬 역시 제대로 흡입해서 밖으로 공기를 빼는 힘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파악되어져서 공기 순환이 거의 잘 안 되는 밀폐된 환경이었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환자들 전체를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인 경우에 한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음성이 나오고 최대한 14일간 저희가 추적해서 더 이상 유증상이나 음성으로 최종 판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이미 좀 노출되어진 밀접 접촉자 분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발생하는 경우에 또다시 이분들은 밀접 접촉자로 다시 14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하고 있고, 실제 밀접 접촉자인 상황에서는 외부로 전원이 거의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님. 네, 저 매일경제 우성덕 기자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면 전일 대비 이제 60명이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60명 보면 지금 요양병원 이제 김신 1명, 대실 3명, 제2미주병원 55명, 해외 입국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제는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는 뜻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반 시민들 중에 확진자도 있는데 이게 아직 그 통계에 반영이 안 돼 있을 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님. 네, 뉴스민의 이상원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재난기금 지급하는 것 관련돼서 대구시는 20%씩 지자체에서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랑 더해서 어제 그 동인동에서 재개발 강제 집행이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조치를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9조 1천억 원을 5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그래서 우리 대구시는 중위소득 약 한 150% 이내로 보여지고요. 전체적으로 약 한 88만여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경우 이 매칭 8대2 매칭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 1차 추경 시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국비에 대한 매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정부 당국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미 우리 대구시는 이 매칭이 완료되었는 걸로 저희들 협의를 좀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타 지역과 다른 점은 대구시가 이미 재난 특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인동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JTBC 윤두열 기자님. 네, 단장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JTBC 윤두열입니다. 일단 그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는 좀 안정돼 가고 있고 하지만 사망자는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고령 확진자들인데 기저질환마다 사망률이 다 다르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환자들을 기초로 한 뭐 논문 같은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환자들은 또 누구인지 그리고 고령 확진자의 완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폐렴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또 나빠진 요소이기도 한데 이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치매 환자분들이 잘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 표현도 못하고 진행했을 때 많이 진행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객담을 배출을 잘 못해서 그런지 제일 위중하게 되고 빨리 사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령 치매 이렇게 있겠습니다. 물론 뭐 면역 저하를 가져오는 뭐 폐 질환, 심장 질환, 투석 뭐 이런 분들도 다 위험이지만은 전자의 고령과 치매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증가세는 계속 지금 요양 시설과 정신질환도 사실은 장기간 동안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치매와 유사한 상황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래서 사망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젊은 연령이 많이 감염이 있었고 사망률이 낮고 했는데 그게 뭐 전 세계적으로는 4%를 지금 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1.6, 1.7 이렇게 가는데 그게 조금씩 소규모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에서 생긴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진단 안 하는 선택은 불가능하고 이분들을 빨리 진단을 해서 더 이상 이분들이 감염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감염되었을 때 거기에
고령자에 대한 빠른 이송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 같은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기 저희들이 3월 초에 집에서 계시다가 응급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망하셨다 이런 분들이 총 3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월 초를 넘어서서 집에 계시다가 이송 중에 돌아가셨다라는 분은 사실은 한 명도 없으셨고, 그런데 이게 뭐 24시간 또는 심지어 12시간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보고들이 있는 게 이 병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증상이 확 악화되시지 않도록 병원 환경에서 치료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병상을 계속 확보하고, 중환자 케어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한데 중환자 지난번 44명까지 인공호흡기 쓰시던 분이 지금 오늘 33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치료는 현재 할 수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중환자 시설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대유행을 대비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예, 연합뉴스 최수호 기자님. 예. 김정현 부단장님께 여쭤볼겠는데 아까 저 대실 요양병원이랑 저 제2미주병원 저 확진자가 이제 기존에 확진 받은 분이 내부로 드나든 정황이 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확진자가 어떻게 저 외부에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지 그건 어떻게 좀 파악이 되는지죠. 확진으로 받으신 분이 확진되기 이전 시점에 이제 그게 드나든 정황을 저희가 포착했다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어차피 여러 가지 다 방면으로 열어놓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고 그런 정황을 저희가 찾았기 때문에 이분과 어쨌든 이분은 확진되어진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분과 실제 환자와의 이 접촉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실 요양병원에 7층을 드나드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시면 예,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님. 네, 영남일보 최수경 기자입니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 중에 4,000명이 넘었는데 대구시가 구상권 청구 절차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을 치료 또는 관리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1인당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거 알고 싶습니다. 없으면, 만약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신천지 교인과 관련해서 뭐 구상권 청구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 자료들이 최종 정리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도 그 영상물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천지 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치료비 문제 등에 관해서도 우리 한번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TBC 박철희 기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TBC 박철희 기자입니다. 교육 공무직 듣기로는 한 7,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 공무원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긴급 생계 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좀 사각지대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정식 공무원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연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혹시라도 이분들이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반 절차를 감안을 해서 이 신청 절차 등을 거쳐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계획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북일보 박무환 기자.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그 병원 근무 그 간병인 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가족들도 그 간병을 하거든요. 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조사 대상이 포함되는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족은 간병인 조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현재 등록이 되어 있거나 간병인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병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고 들어와서 간병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